근데 그 민주당이 이를테면은 수사를 못하게 하기 위해서 뭐 했다라는 거는 이제 특히 보수 진영에서 많이 얘기를 하는데 민주당이 그렇게 단순한 조직일까요? 그럼 경찰이 지금 이를테면 김혜경 씨 법인카드 유용 의혹도 경찰이 하고 있고 대장동도 경찰이 반 검찰이 반 하고 있고요. 뭐 경찰이 하려고 하면은 그리고 아시겠지만 경찰은 검찰보다 더 빨리 눕습니다. 거기는 바람에 훨씬 빨리 눕는 조직이에요. 더 정치적이라고 할 수 있는데 이를테면 검찰을 피하기 위해서 경찰로 들어간다? 뭐 별반 범아가리나 늑대아가리나 별로 차이 없고요. 그렇게 좀 단순하게 분석하는 거는 김용태 기자님도 말씀하시지만 저는 그건 아니라고 봅니다. 세 가지 정도 이유가 있어요. 첫 번째는 지금 그 윤호중, 박홍근의 이 민주당 지도 체제가 굉장히 허약합니다. 본인들이 허약해요. 윤호중은 처음 윤호중 비대위원장은 처음부터 흔들렸잖아요. 그러면서 지금 어떻게 굴러가고 있는데 이럴 때일수록 어떻게 되느냐? 적을 외부에 만든다. 적을 외부에 만들고 주류들의 목소리 강한 사람들의 뜻에 끌려가게 돼 있어요. 박홍근 원내대표도 취임 일성이 뭡니까? 문재인과 이재명을 지킨다고 했잖아요. 그러니까 이렇게 될 수밖에 없는 지금 당내 상황이 하나가 있는 거고요. 또 하나는 이제 너무 이제 민주당 지도부가 지금까지 조국 사태부터 해가지고 이 가상의 적, 뭐 그게 가상일지 실제인지 모르겠으나 이 검찰과 언론이라는 적을 너무 강고하게 세워놔서 지금 위화도 회군이 안 되는 지경에 이르렀어요. 지금 회군을 할 수가 없어요. 지금은. 그래서 지금은 못 먹어도 고를 할 수밖에 없는 그런 이제 상황이 된 거예요. 그리고 세 번째가 김용태 기자님이 말씀하셨듯이 그런 전략적인 지지층 결집이 지금 필요하다라는 건데 사실은 이 세 번째는 제가 민주당 분들 얘기를 들어보면은 그렇게 정말로 이분들이 전략적인가에 대해서 약간 회의적이에요. 그런 생각을 하는 분들도 있어요. 지금 근데 대체적으로 보면은 거의 끌려가고 있다 지금. 김태현의 정치쇼. 김태현의 정치쇼 수요일 2, 3부 정치쇼 최고의 시그니처 코너 탑 오브 탑. 여기도 타짜 시간인데 오늘은 장성철 교수 외에 두 분 저희가 스페셜 게스트 모셨습니다. 저희는 진행자급으로 모십니다. 먼저 우리 SBS 주말 8뉴스를 진행하시는 김용태 기자 나오셨어요.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전 처음 뵀는데 저는 저 대한민국 기자들 중에서 말 제일 잘하는 사람 이한석 기자인 줄 알았거든요. 아, 한석이 말 잘하죠. 네. 이한석 기자 말 잘하죠. 근데 이한석 발로 SBS 최고의 빅마우스다. 나를 능가한다. 뭐 이거는 뭐 거의 뭐 속된 말로 이 얘기하는 거에 대해서는 타의 추종을 불허하신다는 뜻입니다. 아, 프롬프트 없으면 얘기를 잘 안 하기 때문에 프롬프트 설치가 안 돼 있네요. 그리고 여기 작가님이 저 분명히 지난주에 너 나와서 그냥 앉아만 있으면 된다. 뭐 이렇게 얘기를 하셨는데 지금 상당히 부담을 팍팍 주십니다. 네, 뭐 이미 뭐 저희가 소개할 때 정치의 신이다. SBS 최고의 빅마우스라는 표현이 있었기 그럼요. 때문에 이거 잘해주실 거를 믿고 주말 그럼 뉴스를 완전히 그냥 장악하시죠. 제 앞에는 대한민국 최고의 팩트 체커 임시 시사 특공대장 김준일 뉴스톱 대표 나오셨어요.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광팔로 나왔습니다. 여기 타짜들만 있다고 그래서 저는 깨평 받으려고 조용히 있다가 광만 팔고. 그래서 저희가 또 광을 잘 팔아야 또 광 팔다가 광 파는 사람이 승리하는 경우들이 많아요. 네, 그렇기 때문에 오늘 이 얘기를 좀 재밌게 해볼 것 같아요. 제가 항상 이렇게 어디 이동하면서 방송을 듣는데 그때마다 김준일 기자님 목소리가 딱 나오면 제가 귀 쫑긋하고 세우고 막 받아 적기도 하고 막 그럽니다. 저도 아침 7시 22 정확히 그 코너가 7시 22분에 시작하고든요. 예. 네, 7시 22분부터 들어요. 네. 네. 어느 코너인지 제가 말씀 안 드려요. 같이 하사기 방송해서 때문에. 영광입니다. 오늘 많은 주제를 얘기해야 되는데 앞서부터 오늘 저희가 나눌 얘기에 대해서 청취자분들 문자가 많이 들어오거든요. 그 문자들을 하나씩만 좀 돌아가면서 소개 좀 해주시죠. 조미경님, 시대 상황이 바뀌면 박근혜 씨의 죄도 없어지고 그때의 정의도 송구스러운 일이 되는 건가요? 조미경님, 제가 송구스럽습니다. 죄송합니다. 황지혜님, 저도 젤렌스키 대통령 국회 연설 영상 보고 너무 부끄러웠습니다. 국회의원들이 얼마나 바쁜지는 모르겠지만 입장을 바꿔서 생각 좀 해왔으면 좋겠어요 하셨는데 이틀 전에 젤렌스키 대통령 국회 화상 연설이 있었는데 60명 정도 참석을 했고 다들 집중을 안 해서 상당히 미국 의회나 유럽 의회하고 많이 대비가 됐죠. 기립박수 이런 것도 없었고 그래서 저도 좀 부끄러웠습니다. 예. 한국 국회의원들 숫자 확인할 때는 강행 처리할 때 말고는 제대로 숫자를 확인할 길이 없습니다. 강행 처리할 때 말고. 제가 국회 출입을 5, 6년 정도 했는데 네. 국회의원이 그렇게 많은 거를 확인할 때는
필리버스터 할 때랑 네. 직권상정할 때 말고는 확인해 본 적이 없습니다. 보통 맞아요. 아주 중요한 법안 처리를 할 때도 예. 법안 하나가 본회의에서 처리되는 데까지 채 1분이 걸리지 않습니다. 법안 내용은 배부해드린 유인문을 참고해 주십시오. 투표하겠습니다. 가결되었습니다까지 1분이 걸리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하루에 막 100개씩 처리할 때도 있잖아요. 보니까 막 전쟁. 뺏긴 뭐- 기본이죠. 정기국회 때. 지금 필리버스터 얘기 나오고 검수완박 얘기 나오면서 172에 더하기 정의당이 필요하냐 안 해 이런 얘기 하고 있는데 예. 자 정작 젤렌스키 대통령 연설할 때는 5, 60명 앉아서 다른 짓 하면서 본다. 이거 한번 국회의원들이 왜 국회가 국민들의 신뢰를 받지 못하고 있는지 좀 생각해 봤으면 좋겠어요. 맞아요. 장천준 교수님 여기서 대해서 한마디 해주세요. 왜냐하면 이거 부끄럽더라고요. 사실 젤렌스키 대통령 연설 때는 저희가 솔직히 말씀드리면 오늘 준비한 아이템은 아니었는데 워낙 아침에 그 문자가 많이 들어오더라고요. 청취자분들이 이게 말이 되냐. 우리도 전쟁의 피해를 겪었던 나라인데 하는 얘기도. 우리가 어려울 때 네. 그러면 누가 우리를 도와줄까? 그런 생각이 들었어요. 그래서 참 창피하고 부끄럽고 안타까웠다. 국회의원들의 존재 이유가 무엇인가라는 것을 생각하게 됐습니다. 요거를 제가 하나만 부연 설명을 하면은 이제 외교 행정가 대통령 같은 경우에는 외교적인 거를 고려를 많이 해야 되잖아요. 근데 국회 같은 경우에는 어떻게 보면은 국민들의 대표고 시민사회의 총의를 모아서 본인들이 대표자로 나온 거기 때문에 세게 얘기해도 되고 더 강하게 얘기해도 됩니다. 그러면은 대통령의 여러 운신의 폭이 넓어지는 거예요. 사실은 이쪽에서도 욕먹고 저쪽에서도 욕먹고 이런 상황에서 국회가 이럴 때는 좀 외교적으로 도와주려면 오히려 이런 게 집중을 쫙 해줘가지고 젤렌스키 박수도 쳐주고 이래야지 이게 뭐 러시아에 대해서도 우리가 협상을 하거나 미국하고 협상을 할 때도 힘이 생기는 거거든요. 근데 이거는 너무 안이하게 지금 대처를 해서 좀 저는 실망스러웠습니다 정말로. 그러니까 이런 거군요. 예를 들면 대통령 입장에서는 우크라이나에 무기 지원하겠습니다. 이거를 러시아와의 관계 때문에 얘기를 할 수는 없지만 오히려 국회에서는 그런 부분들을 좀 오히려 얘기해 줄 수도 있는 거다. 그렇죠. 그런 취지시구나. 뭐 그러면은 그 부분을 가지고 미국이나 러시아하고 또 협상력이 생기는 거예요. 우리 국회가 이러는데 우리는 어떻게 하면 좋겠냐 뭐 이런 식으로 하면서 너무 국회가 일을 안 했다라는 거죠. 알겠습니다. 국회가 일을 안 하는 이유를 제가 하나 알 것 같아. 왜냐하면 민주당은 검수완박에 꽂혀 있고 국민의힘도 그거 막는 거에 꽂혀 있기 때문에 우크라이나에서 뭔 일이 나든 지금 일단 4월은 검수완박이다. 이거 아니겠습니까? 양당이. 어제 민주당에서 이 검수완박 검찰수사권 완전 폐지 소위 말하는 검수완박 법안이 통과가 됐어요. 어제 어떤 일이 있었는지부터 일단 김준일 대표가 좀 정리 좀 해주실까요? 어제 통과된 법의 내용? 법의 내용이요. 제가 잘 모르겠더라고요. 아니 김준일 대표만 모르시면 아무도 그게 모르는 거야. 그게 아니라 4시간 동안 얘기를 했잖아요. 그리고 박지원 비대위원장이 나와서 질서 있는 퇴각을 하는 건 어떻겠냐 제안도 하고 그랬잖아요. 그런데 박수로 만장일치 도대체 박수로 만장일치는 뭐 북조선이 조선 민주주의 인민공화국 빼놓고 제가 근래에 좀 처음 봐가지고 그러니까 내용이 한국형 FBI를 설치를 하겠고 3개월 법은 그 5월 10일 이전에 통과시키지만은 3개월 동안 유예를 하고 그 안에 대안을 만들겠다 이거거든요. 그 외에 구체적인 내용이 하나도 없어요. 이게 처음에 그 민주당이 얘기했던 중수청을 설치를 하네, 특별수사청을 설치를 하네, 뭐 검찰 수사권을 뺏어 가지고 그러면은 경찰에 주네 마네 이런 구체적인 디테일들이 하나도 나오지 않고 일단은 5월 10일 전까지 법만 검찰청법하고 형사소송법만 개정하겠다. 이게 그 당론으로 그냥 결정된 거라서 이거를 구체적으로 진짜 더 얘기할 게 있는지 잘 몰라서 제가 지금 말씀드린 거예요. 그러니까 예. 저도 언론 보도 보니까 그게 단 것 같긴 해요. 검찰 수사권을 일단은 분리시키겠다. 민주당 용어로는 분리시키겠다. 검찰 용어로는 박탈하겠다. 요거 하나만 선명한 메시지인 거고요. 그래서 그 수사권을 어디에 넘길 거냐, 경찰에 넘길 거냐, FBI를 만들 거냐는 차후에 논의하겠다. 뭐 이런 얘기죠. 그러니까 이렇게 준비 안 된 그러한 일들을 왜 벌이느냐. 왜 버리는? 그 의도에 대해서 상당히 뭐 국민의힘 쪽이나 언론이나 다른 시민단체는 의심하지 않을 수밖에 없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결국에는 자기들을 향한 수사를 못하게 하려고 하는 것이 아니냐. 대장동과 관련된 수사 못하게 하고 산업부 블랙리스트 관련된 수사 못하게 하고 여러 가지 자신들의 국회의원들 대선 후보들을 향한 수사 못하게 해서 일단은 뭐 예를 들면 지방선거 넘어가고 그 다음번 총선까지도 좀 사법 리스크를 없애면서 넘어가야 되는 거 아니냐라는 의도 같아요. 그렇게 저는 의심할 수밖에 없고 검수완박이라고 했지만 저는 민법 완박해야 된다라고 말씀드립니다. 민법 완박? 민주당의
법안의 입법권을 완전히 박탈해야 된다. 그렇게 생각을 해요. 반헌법적 발언을 막. 죄송합니다. 이거는 민주당의 입법권의 남용이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근데 국민의힘 네. 소속이 아니지만 국민의 입장을 아주 정확하게 대변하고 계신 우리 장 교수님의 발언인 것 같아요. 근데 저는 이게 쉽게 얘기하면 문재인 대통령이나 이재명 상임고문에 대한 검찰의 칼끝을 피하기 위해서 이렇게 한다라는 것들이 이제 국민의힘 쪽에서 얘기하는 거지만 저는 과연 그렇게 단순한 논리일까라고 이 생각을 합니다. 뭔가 더 물론 있다는 말씀이시네요. 물론 네. 그런 것들 특정인을 염두에 두었다기보다는 검찰의 예리한 칼끝을 피하기 위한 네. 그런 마음이 있겠죠. 마음이 있겠습니다만은 지금 민주당 지도부가 과연 그렇게 단순할까? 뭐 아시겠지만 민주당에도 생각 많고 전략가들이 많은데 그렇죠. 굳이 이렇게 하는 이유는 이유는 이게 더 낫다고 보는 거죠. 여러 가지 측면에서 뭐가 봤을 나아요? 때 이를테면 지방선거를 향한 명분 싸움 그리고 TV를 보기 싫어하는 민주당 지지자들에게 뭔가 움직일 에너지 동력도 좀 만들어줘야 될 것 같고요. 지지층 결집. 그리고 이 중도층을 포섭하는 전략보다는 일단 우리 편에 네. 한번 다져놓고 가는 게 낫지 않겠느냐 이런 생각을 한 게 아닐까. 물론 뭐 제가 취재는 요즘에 하지 않아서 정확하게는 모르겠지만 그런 판단이 깔려 있을 거라고 보고요. 그리고 일단은 저렇게 만장일치 당론으로 채택했고 또 이제 곧 인사청문 국면이 시작되면 네. 지금부터 민주당의 시간이 될 거란 말이죠. 5월 달은? 그럼 민주당이 가진 카드가 굉장히 많아집니다. 네. 굉장히 많아지고 나쁜 말로 뭐 주고받기도 할 수 있는 거고 네. 좋은 말로는 협치, 네. 협력, 토론도 할 수 있는 거고 그런 측면에서 이렇게 일단 강하게 던져 놓으면 오히려 민주당이 움직일 수 있는 폭이 좀 넓어지는 그런 전국으로 넘어갈 수도 있지 않나 이런 생각을 해봅니다. 대부분 이제 선거 때 우리가 지지층 결집도 중요하지만 중도를 잡아야 선거를 이긴다 항상 그러잖아요. 뭐 특히 뭐 지방선거도 서울, 경기, 인천은도 그럴 거고. 근데 김용태 기자 말씀대로 하면 민주당의 지금 생각은 야 어차피 좀 중도가 좀 떨어져 나가더라도 0.7차로 대선 졌으니까 우리 고정 지지 확 잡고 가면 서울, 경기 먹을 수 있어. 뭐 이런 계산이 깔려 있다. 뭐 아직은 선거가 50일, 49일 정도 남아 있으니까 중간에 또 어떤 전략을 바꿀 수는 있겠죠. 근데 일단 민주당 지지자들에게 기운을 좀 줘야 되지 않나. 뭔가 뭉칠 수 있는 계기 그리고 뭐 일단은 뭐 거부권 행사하기 전에 처리하자. 네. 민주당 강성 지지자들이 당사 앞에서 시위를 하니까 거기에 쫓겨서 이런 것들은 저는 너무 1차원적인 분석인 것 같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민주당이 이러고 하는 것은 어떠한 최종적인 궁극적인 목표가 있지 않을까 이런 근데 생각을 해봅니다. 대한민국이 뭐 민주당의 나라입니까? 우리나라 형사 사법 시스템이 민주당 지지층을 결집하려는 그런 의도로 변경돼야 됩니까? 그 부분 정말 동의할 수가 없다라는 생각이 들고요. 만약 그런 의도가 민주당에 있었다면 동의할 수 없다라는 게 이 김용태 기자의 분석에 동의할 수 없다라는 거예요. 아니, 민주당의 그러한 생각들 예. 분석이 맞더라도 그 속내를 그렇죠. 근데 이렇게 조급하게 할 필요가 있을까라는 생각이 들어요. 작년에 검경 수사권 조정했고요. 공수처 만들었잖아요. 근데 아직 정착이 안 됐잖아요. 그럼 이런 것들이 좀 정착이 되고 난 다음에 검찰 개혁 그리고 검찰의 기소권, 수사권 조정 천천히 좀 야당과도 논의하고 시민단체랑도 논의하고 전문가들과 논의해서 천천히 가면 되지. 왜 이렇게 급하게 하느냐. 결국에는요. 자신들 향한 수사 못하게 하려는 것이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우리 김준일 기자도 속내를 분석 한번 해주세요. 민주당. 근데 그 민주당이 이를테면은 수사를 못하게 하기 위해서 뭐 했다라는 거는 이제 특히 보수 진영에서 많이 얘기를 하는데 민주당이 그렇게 단순한 조직일까요? 그럼 경찰이 지금 이를테면 김혜경 씨 법인카드 유용 의혹도 경찰이 하고 있고 대장동도 경찰이 반 검찰이 반 하고 있고요. 뭐 경찰이 하려고 하면은 그리고 아시겠지만 경찰은 검찰보다 더 빨리 눕습니다. 거기는 바람에 훨씬 빨리 눕는 조직이에요. 더 정치적이라고 할 수 있는데 이를테면 검찰을 피하기 위해서 경찰로 들어간다? 뭐 별반 범아가리나 늑대아가리나 별로 차이 없고요. 그렇게 좀 단순하게 분석하는 거는 김용태 기자님도 말씀하시지만 저는 그건 아니라고 봅니다. 아, 근데 김준일 아니라고. 기자님, 예. 예를 들면 황운하 의원이 중수처법안 발의를 했잖아요. 그거 하면서 친전을 돌렸는데 거기에 이제 어떤 내용이 있냐면 우리가 검수완박하면은 검찰에 있는 그 6대 범죄, 중대 범죄 수사하는 거 그거 경찰로 이동할 때 네. 이거 완전 증발해 버립니다. 일단 수사 못 합니다. 이런 식의 얘기를 했거든요. 그러니까 그 황운하 황운하 예외. 황운하 황운하는 예외? 예외. 오케이. 그렇죠. 황운하 거기는 의원이 검찰한테 아마 수사를 받고 민주당의 있잖아, 입장을 직접. 대변한다고 보기는 어려울 거예요. 어려워요. 엄밀히 말하면 이해 당사자 아닙니까? 그러니까요. 황운하 의원이
저는 뭐 검수완박 주장하는 것도 괜찮은데 황운하 의원은 좀 메인 스피커로 안 나섰으면 좋겠다. 그분이 얘기를 하면은 진정성이 확 떨어져 보이는 게 보이고요. 세 가지 정도 이유가 있어요. 첫 번째는 지금 그 윤호중, 박홍근의 이 민주당 지도 체제가 굉장히 허약합니다. 본인들이 허약해요. 윤호중은 처음 윤호중 비대위원장은 처음부터 흔들렸잖아요. 그러면서 지금 어떻게 굴러가고 있는데 이럴 때일수록 어떻게 되느냐? 적을 외부에 만든다. 적을 외부에 만들고 주류들의 목소리 강한 사람들의 뜻에 끌려가게 돼 있어요. 박홍근 원내대표도 취임 일성이 뭡니까? 문재인과 이재명을 지킨다고 했잖아요. 그러니까 이렇게 될 수밖에 없는 지금 당내 상황이 하나가 있는 거고요. 또 하나는 이제 너무 이제 민주당 지도부가 지금까지 조국 사태부터 해가지고 이 가상의 적, 뭐 그게 가상일지 실제인지 모르겠으나 이 검찰과 언론이라는 적을 너무 강고하게 세워놔서 지금 위화도 회군이 안 되는 지경에 이르렀어요. 지금 회군을 할 수가 없어요. 지금은. 그래서 지금은 못 먹어도 고를 할 수밖에 없는 그런 이제 상황이 된 거예요. 그리고 세 번째가 김웅태 기자님이 말씀하셨듯이 그런 전략적인 지지층 결집이 지금 필요하다라는 건데 사실은 이 세 번째는 제가 민주당 분들 얘기를 들어보면은 그렇게 정말로 이분들이 전략적인가에 대해서 약간 회의적이에요. 그런 생각을 하는 분들도 있어요. 지금 근데 대체적으로 보면은 거의 끌려가고 있다 지금. 그리고 반대 목소리가 문자 폭탄 때문에 거의 얘기가 못 나오고 있다. 이 정도로 정리할 수 있을 것 같아요. 알겠습니다. 요게 이제 그러면 결국 실현이 되려면 세 가지 허들이 있잖아요. 민주당 입장에서 일단은 필리버스터 국민의힘. 그래서 필리버스터는 정의당이 오케이 하느냐 요거 하나 있고 박병석 의장의 직권상정 여부 있고 근데 마지막에 문재인 대통령이 요거를 거부권 행사할까 안 할까 요게 이제 언론에서 주목하고 있는 건데 하나씩 볼까요? 먼저 직권상정이 제일 먼저죠 순서상. 그렇죠. 할까? 직권상정 할 수도 있을 것 같아요. 박병석 의장 같은 경우에 민주당에 상당히 편향된 그동안의 사회를 봤기 때문에 저는 민주당에서 막판 밀어붙이게 하면 하지도 않을까? 할 가능성이 높다라고 보여집니다. 전례도 있잖아요. 그럼 김준일 기자 국민의힘이 필리버스터 한다고 그러면 정의당이 동조해 줄까요? 정의당이 동조해 줘야 필리버스터를 계속할 수 있는 거잖아요. 정의당은 여기에서 민주당에 붙으면은 또 민주당 이중대론이 강하게 제기가 될 거예요. 저는 여기서 정의당이 존재감을 보일 가능성이 훨씬 높다. 오히려 그러니까 필리버스터 동참해서 국민의힘하고 손 잡을 가능성이 훨씬 높다. 한 8대2 정도로 봅니다. 저는. 네. 정의당이 어제 이 당론 채택한 다음에는 공식 입장을 아직 안 내놨죠. 근데 정의당을 이제 취재해보고 출입해보면 사실은 국민의힘에 대한 반감보다 민주당에 대한 반감이 훨씬 큽니다. 체감적으로 느끼는 거는. 근데 지난 선거 때 또 악연이 있어서 그때 그게 컸죠. 그때 그 위성정당 만들면서 배신당했다는 생각이 커서 그런데 이번에 정의당이 어떤 선택을 할지는 저는 김준일 평론가보다는 조금 가능성을 좀 낮게 보는 편입니다. 기본적인 국민의힘과의 그렇다고 해서 국민의힘과 그렇게 할 수 있겠느냐라는 부담도 분명히 있지 않을까. 제가 기자라서 정확하게 말씀드릴 수는 없습니다. 지방선 뭐 광역 기초원 그거 가지고 좀 협상하려고 하지 않을까? 뭐 그럴 수도 민주당과? 있죠. 실질적인 것을 얻어내는 계기가 될 수도 있겠죠. 그럼 마지막으로 하나 요것도 언론에 주목하더라고요. 만약에 통과가 되면 대통령이 사인할까 말까. 아 그거가 제가 봤을 땐 최대 관전 포인트인 것 같아요. 왜냐하면 오늘 김호수 총장이 출근길에 대통령한테도 호소하겠다는 식으로 얘기를 했더라고요. 정확한 워딩은 제가 기억이 안 나는데 대통령 헌법재판소 이런 절차들을 밟겠다는 얘기는 대통령한테 거부권 행사를 요청하겠다는 얘기잖아요. 그러면 과연 임기가 내일 모레 끝나는 대통령이 그것을 거부를 할 것인가 사인할 것인가 어떤 선택을 하더라도 엄청난 정치적 부담을 질 수밖에 없는 거기 때문에 차라리 청와대가 어느 정도 시그널을 미리 주는 식으로 할 수도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도 해보고요. 모르겠어요. 청와대가 입장을 아직까지는 내지 않고 있는데 입장을 내야 되지 않을까 이런 목소리들은 나오고 있는 것 같아요. 그렇죠. 야당에서 그걸 요구하는 것 같고. 저는 진짜로 문재인 대통령한테 너무 유감이에요. 이 부분에 있어서는. 일관되게 검찰과 관련된 문제는 임기 초반부터 지금까지 끝까지 입을 닫고 있습니다. 그때 뭐 저기 추미애, 윤석열 그때 선택만 했어도 이 지경까지 나라가 오지 않았는데 이것도 마찬가지예요. 찬성을 하면 찬성을 한다. 반대를 하면 반대를 한다. 명시적으로 해야죠. 그게 대통령이 할 일 아닙니까? 물론 행정도 잘해야 되고 하지만은 너무 안 한다. 해도 진짜 너무한다. 저는 그런 게 좀 유감이고 그냥 빨리 선택을 했으면 좋겠어요. 민주당 안에 지지한다라고 하면은 뭐 민주당도 신이 나서 하겠죠. 결국 필리버스터나 직권상정은 넘지 못할 허들은 아닐 것 같고요. 저는 마지막 거부권 행사가
최대 그 고비 계기 분수령이 되지 않을까 자. 예상을 해봅니다. 장 교수 전- 18초. 저는 그러니까 청와대가 아유, 자 민주당 너무 이렇게 밀어붙이게 하지 마. 이거 참 문제가 생길 것 같아라고 다독여가지고 민주당이 본회의에 부의만 하고 안건 상정을 돼서 처리하려는 시도는 안 할 것 같다라고 전망을 해봅니다.